20년 넘게 쉬지 않고 숨만 쉬기 위해 헤엄칠 수 있는 생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참치는 바다의 끝없는 원동력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치의 가장 큰 기적은 단순히 바닷물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치는 또한 전 세계에 존재하는 생산순환의 중요한 고리이기도 합니다. 광활한 바다에서 출발하여 수천 해리를 이동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완전 자동화된 가공 공장에 도착하기 위해 끊임없이 파도와 싸웁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통조림 참치가 됩니다. 상자에 정성껏 포장된 이 통조림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진정한 영양의 보고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참치 통조림 공장을 조사하고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이 역동적인 산업의 비밀을 파헤쳐보세요. 태국이 세계 최초의 참치 가공 공장이자 수출 시장 점유율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최대 참치 소비국이며 수입 참치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참치 수입에 투자해 왔습니다. 이는 참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바다에 반응하는 사냥꾼으로도 알려진 참치는 최대 시속 75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이는 일반 자동차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겉모습과 달리 참치는 실제로는 매우 연약합니다. 참치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닌 물속에서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고기입니다. 날카롭고 빠른 회전력으로 모든 낚시 장비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참치 통조림을 열 때마다 수은에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강인하고 빠른 물고기는 먹이사슬 전반에 걸쳐 중금속을 축적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참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수은 함량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참치 조업은 5월부터 9월까지의 성수기에 이루어지며 이때는 참치 개체수가 정점에 달합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및 온대 해역에서는 참치가 풍부한 먹이를 찾아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이 해역이 주요 조업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업 기법에는 건창망, 손줄, 전문어선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참치의 종류와 조업 규모에 따라 맞춤 제작됩니다. 물세류 산업에서는 건창망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효율적인 어업 기법입니다. 이는 어업이 어군 전체를 포위하고 단시간에 상당한 수의 어류를 포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나나 바다새의 움직임을 통해 어군을 식별하면 선박은 어군 주변에 원통형 그물을 배치합니다. 그 후 아래쪽 덮개를 펼쳐 그물을 밀봉하여 물고기가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고 어획량을 극대화합니다. 일부 어선은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참치떼를 탐지할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 더욱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해양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강력한 포식자인 참치능개, 오징어, 그리고 다른 갑각류를 쫓을 때 끊임없이 움직이며 해류를 따라갑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부들은 참치의 이동을 예의주시하고 계절과 조업 지역에 따라 어획 기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참치는 어획 후 1차 변태를 거치며 신선도 유지와 육질 유지를 위해 급속 냉각됩니다.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가공시설까지의 운송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형 냉장 트럭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참치를 가공하는 최첨단 시설까지 운송합니다. 최상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영하 18도에서 영하 25도의 냉장 창고에 최대 3개월 동안 보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후의 특별한 여정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냉동된 참치는 변형 공장에서 해동 과정 없이 스스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시간당 최대 1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산업용 절단기를 사용하여 생선을 입수한 후 가공합니다. 이 기계가 참치를 절이는 온도는 영하 20도에서 영하 40도까지입니다. 합성 다이아몬드로 코팅되거나 특수 합금으로 결합된 초경강을 사용하여 살에 균열이 생기지 않고 날카롭게 절단됩니다. 냉동 상태에서 참치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살 구조를 유지하여 참치가 반죽처럼 되풀이되거나 건조해지거나 변색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신선하거나 이미 해동된 생선의 변형과 비교했을 때 해동 과정을 생략하면 미생물 오염 위험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위에 나열된 변형 단계와 노랑 참치나 지방 참치와 같은 대형 참치종에서 발생하는 변형 단계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생선은 길이가 1.5m가 넘고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선을 다루려면 특수 칼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기의 품질을 보장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모든 공정은 숙련된 장인이 수작업으로 진행합니다. 이 작업에는 높은 정밀성과 숙련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 분야와 관련된 기술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직업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숙련된 장인의 연간 수입은 최대 20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고급 참치는 일반적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대형 유통업체, 슈퍼마켓, 유명 레스토랑으로 배송됩니다. 참치 본연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당일에 소비되는데 이는 참치의 높은 경제적 가치 때문입니다. 최상급 참치 부위는 통째로 필렛으로 가공되고 남은 부분은 다양한 참치캔에 적합한 조각이나 플레이크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가공 및 세척 과정을 거친 참치는 바로 거대한 증기솥에 넣어 조리됩니다. 대량의 생선을 동시에 가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정밀한 온도 조절 시스템을 증기솥에 통합한 최첨단 기계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참치는 본래의 맛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은 더욱 섬세해질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인 살 분리를 위한 최적의 상태로 준비됩니다. 결과적으로 참치 특유의 풍미가 유지되고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완벽하게 조리된 참치는 수동 여과실로 옮겨져 숙련된 기술자들이 거의 완벽한 정밀도로 살을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작업자들은 지느러미, 껍질, 그리고 규격에 맞지 않는 다른 부위들을 제거하여 최상의 부위만 보존하고 훌륭한 참치 통조림을 만듭니다. 여과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보통 맨손이나 얇은 장갑을 사용하여 살과 지느러미를 분리합니다. 작업자들은 손재주와 촉각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기 위해 두꺼운 보호장갑 착용을 피합니다. 하지만 뾰족한 지느러미 때문에 쏘이는 고통스러운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감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뼈 제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작업자는 위생 규정의 일환으로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분류된 참치살은 큰 조각이든 작은 조각이든 통조림 작업장으로 옮겨집니다. 이 작업장에서는 모든 단계가 엄격한 감독 하에 진행되어 식품의 안전성과 제품의 균일성을 보장합니다. 통조림 작업에서는 지정된 치수와 규격에 맞는 크고 완전한 조각을 얻기 위해 추가적인 정밀성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화에만 의존하는 대신 직원들이 직접 생선 통조림을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명확하고 일관되며 매력적인 모습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구성 요소는 상자 안의 특정 방향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되고 배치됩니다. 이를 통해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자를 열었을 때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진열됩니다. 시각적 경험이 만만큼이나 중요한 중상위권 시장에 속하는 제품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전히 많은 공장에서 작업자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 참치 통조림을 만드는 방식을 선호하며 특히 시각적 품질과 제품 균일성을 중시하는 시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잘게 부수거나 잘게 썬 참치살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참치는 커다란 트레이에 담아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하여 비늘 같은 질감과 최적의 습도를 유지합니다. 이 과정은 초기 변형이 완료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직원들이 캔에 담긴 참치를 수동으로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각 상자에 담긴 참치의 정확한 중량 측정, 일관된 배치, 그리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 모든 직원은 광범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 방식은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보다 느리지만 유연성과 수동 제어를 통해 고급 제품이든 소량 생산이든 관계없이 더욱 정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는 이물질, 오염물질 또는 품질이 좋지 않은 참치 조각을 쉽게 감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계가 항상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공장에서는 참치살을 통조림으로 만들기 전에 일반적으로 크기가 균일한 블록 형태로 가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균일한 모양과 무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참치가 상자 안에 정확하게 보관되도록 하고 개봉 시 전체적인 외관을 개선합니다. 참치살을 상자에 넣은 후 다음 단계는 일반적으로 식물성 기름, 소무르 또는 특제 소스와 같은 액체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액체의 종류는 제품 종류와 목표 시장의 맛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액체는 생선 보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습도를 유지하고 산화를 억제하며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합니다. 이 외에도 각 참치 통조림마다 독특하고 틀림없는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완벽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레시피와 제품 구성을 모두 고려하여 첨가되는 액체의 양을 세심하게 조절합니다. 참치살과 통조림의 액체를 상자에 채우는 과정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는 상자를 뚜껑으로 덮는 것입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자 입구에 정확하게 내용물을 배치합니다. 그 후 상자는
자동 밀봉 장치인 실러로 운반됩니다. 실러에서 상자 뚜껑과 본체가 서로 맞닿는 것을 실링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의 결과로 밀폐형 마개가 형성되어 공기, 세균 및 기타 오염물질이 상자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밀폐형 마개는 뚜껑 가장자리를 상자, 가장자리에 맞춰 접어 밀봉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매 시간 수천 개의 상자가 쏟아져 나오는 이 작업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면서도 매우 빠릅니다. 각 상자의 완벽한 밀봉을 보장하기 위해 밀봉기에는 수많은 정교한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거나 밀봉 상태가 좋지 않거나 밀봉 압력이 부족한 등 결함이 있는 상자는 자동으로 생산 라인에서 제거됩니다. 이는 식품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철제 케이지에 담긴 참치 상자는 고압 증기 살균 시스템으로 옮겨집니다. 121섭씨 도의 온도에서 60분에서 90분 동안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변질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 곰팡이, 효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살균 과정 직후 상자의 온도를 효율적으로 낮추기 위해 찬물이나 공기를 사용하여 상자를 냉각합니다. 이 과정은 참치가 너무 익는 것을 방지하고 참치의 질감과 풍미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며 상자의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참치 상자가 살균된 후에도 이 과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반면 최종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 즉시 생산 라인으로 돌아갑니다. 원정대 물자를 정리하고 준비합니다. 이 시점에서 각 상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량에 따라 꼼꼼하게 정리되어 보관됩니다. 캔들은 필요한 크기로 미리 재단된 판지 덮개로 감싸져 꼼꼼하게 포장됩니다. 덮개에는 제품 정보와 브랜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포장은 운송 중 캔이 움직이지 않도록 튼튼한 외부 보호층을 형성하여 캔이 제자리에 고정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포장은 공간 절약과 제품 진열의 편의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외관과 평판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다음 단계는 접이식 필름을 사용하여 각각의 작은 포장을 밀봉하는 것입니다. 수축 필름은 각 포장재를 신중하고 균일하게 감싸 얇고 반투명하며 유연한 층을 형성하여 내용물을 정확하게 고정합니다. 캔을 수축 필름으로 안전하게 포장한 후 다음 단계는 캔들을 감싸 서로 밀착시켜 안정적인 적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후 제품의 바코드를 포장재 또는 수축 필름에 직접 부착하여 보관 및 시장 운송 중 재고를 쉽게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후 제품들은 팔레트 위에 대량으로 꼼꼼하게 적재되어 향후 운송 및 보관이 훨씬 간편해집니다. 이후 각 팔레트를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필름으로 단단히 감싸 투명 보호막을 형성하여 제품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먼지와 습기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높여줍니다. 제품이 고객에게 배송될 때 접이식 상자 포장과 접이식 필름의 조합은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을 보장합니다. 전문적으로 가공된 캔에 담긴 신선한 참치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접근 방식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품질과 신선도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치 가공의 산업화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식량 생산에 적용된 인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가장 매혹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참치 자체의 순수한 인내심부터 형질 전환 공정의 놀라운 정밀성까지 바다에서 캔으로 옮겨지는 참치의 여정은 기술적으로 정교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과 윤리적 소비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는 효율성에 대한 감탄을 넘어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산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참치의 야생적이고 강력한 본성과 그 여정의 종착지인 극도로 통제되고 거의 임상적인 시스템 사이의 역설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위생, 식품 안전, 그리고 일관성을 분명히 향상시켰지만 동시에 자연과 우리가 점점 더 착취하는 해양 생태계와의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참치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해양 먹이 사슬의 핵심종입니다. 이 최상위 포식자의 대규모 어획은 어망에서 멀리 떨어진 종을 포함한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이 참치어업의 환경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헬리콥터와 소나의 도움을 받는 대형 건착망과 산업 규모의 어선단의 사용은 돌고래, 상어, 바다거북의 우발적인 포획을 포함한 남획과 혼획을 야기합니다. 인증 프로그램과 지속 가능한 어업 이니셔티브를 통해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노력은 종종 자발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행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우려는
참치, 특히 날개다랑어와 참다랑어처럼 큰 어종의 수은 축적입니다. 이 생선이 수백만 마리의 어류에게 필수적인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사실은 특히 임산부와 어린아이와 같은 취약계층의 섭취가 공중보건을 조용히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계는 투명한 라벨 표시와 더욱 엄격한 수은 함량 검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동 측면에서 고급 참치 가공 과정에서 인간의 손길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더 나은 품질 관리를 가능하게 하지만 노동권, 근로자 안전, 그리고 공정한 보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날카로운 지느러미나 반복적인 수작업으로 인한 부상은 특히 규제가 느슨한 저소득 국가에서는 심각한 위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동자들의 장인 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그들의 보호와 존엄성을 옹호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참치 산업은 많은 세계화된 식량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지 아니면 더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영 모델을 도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핵심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어업 규정을 강화하여 남획을 방지하고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며 특히 법 집행이 미흡한 공해 지역에서 혼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이나 위성 추적을 활용하여 공급망 전체의 추적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참치 어획 장소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은 위험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확대하고 참다랑어 대신 가다랑어를 선택하는 등 지속 가능한 참치 소비 습관을 장려하십시오. 가공 공장에서 공정한 노동 관행과 제3자 감사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과 생활 임금을 보장하십시오. 해양 자원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산 참치의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양식업 혁신을 장려하십시오. 궁극적으로 저는 기술이 단순히 이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지구 모두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대 참치 산업은 규모와 정밀성 측면에서 그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책임 측면에서 그 역량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치가 진정으로 바다의 불멸의 엔진이라면 우리는 우리 산업의 엔진이 참치를 멸종으로 몰아가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만 난이란 섬해 안에서 수십 해리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가 독특한 무대로 펼쳐집니다. 이곳은 자연과 인간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곳입니다. 날치가 하늘로 뛰어오르며 수면이 반짝이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곳은 지구상에서 날치가 계절마다 빽빽하게 무리지어 수면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매년 초봄 몇 주 동안 쿠로시오 해류가 날치, 떼를 섬의 얕은 연안으로 몰고 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한 번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의 창은 48시간, 즉 조수 수온이 딱 맞는 완벽한 순간에만 지속됩니다. 이 어부들이 단 이틀 만에 날치 1만 마리를 잡는 데 성공하려면 단순한 우연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민첩하고 능숙한 본능, 그리고 물살의 리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48시간 만에 날치 1만 마리를 잡는 것이 시간과 조수와의 싸움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날치는 태평양 섬에서 일하는 어부들에게 단순한 계절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날치는 지구의 자연순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은 생계수단입니다. 늦봄 쿠로시오 해류가 따뜻해지고 보름달이 바다를 비추기 시작하면 날치는 번식을 위해 해마다 해안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은 황금 시간대입니다. 타이밍만 잘 맞으면 어부들은 48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수만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온과 달의 위상은 날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날치는 만조 때와 보름달에 알을 낳기 때문에 날치 낚시는 시간 단위로 측정되는 정밀한 낚시가 됩니다. 섬의 바위 해안에는 바다거북을 유인하기 위해 어부들이 해초돌이나 인조잔디를 심어 놓습니다. 이 알들은 해초돌과 인조잔디 위에 흩뿌려집니다. 암컷 한 마리가 낳을 수 있는 알은 2만 개에서 4만 개에 달하지만 그중 살아남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알은 갈매기, 큰 물고기, 심지어 사람에게 먹힙니다. 단 몇 시간의 지연만으로도 한 시즌 전체를 잃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일십일주 전부터 예상되어 온 일입니다. 너무 일찍 왔을 때는 물고기들이 아직 해안에 도착하지 않았고 너무 늦었을 때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생물들이 새는 아니지만 물에서 나오면 긴 가슴 지느러미가 돛처럼 펼쳐져
반짝이는 은빛 화살처럼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날치는 꼬리를 힘차게 한번 흔드는 것만으로도 최대 190m까지 날아오를 수 있어 아래에 숨어있는 포식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약 276cm에 불과하지만 시속 약 60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날치는 지느러미가 있는 바다의 투사로 오직 날아서만 생존합니다. 날치는 초여름 오키나와 남부 해안에서 해수 온도가 섭씨 20도에 도달하고 쿠로시오 해류의 방향이 바뀔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 물고기들은 번식을 위해 해안 근처에 모여들고, 이로 인해 어부들이 1년 내내 기대하는 짧은 지느러미 폭풍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는 갑작스러운 몬순과 상당히 큰 파도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 번의 지연이나 예상치 못한 날씨 변화만으로도 전체 작업이 완전히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안에 모든 배는 출항 준비를 마쳐야 하며, 물고기가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쌓아온 선장의 본능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그물을 던질지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그 시즌은 끝장납니다. 하지만 잘하면 단 하루의 어획량만으로도 마을 전체가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쟁은 뜨거운 태양 아래 학교가 위치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배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은 기름칠이 잘 된 기계와 같으며 매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완벽하게 협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3.1피트, 약 4.6m 높이의 그물을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배에 바람을 불어넣는 드럼을 교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람과 해류에 맞서 배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런 낚시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뛰어오르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특수 제작된 비행 장애물을 사용하는 이 작전은 본격적인 작전입니다. 학교로 가는 길에는 사방으로 수십 미터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그물이 늘어서 있어 위험한 미로를 형성합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때마다 굉음이 울리는데, 이는 선원들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려 물고기가 도망치거나 지느러미가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년간 함께 작업하며 속도를 완벽하게 익힌 선원들은 1시간에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이 잔잔하고 시간이 여유로운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48시간 만에 1만 마리의 물고기를 잡는다는 목표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민첩하면서도 극도로 조심스러운 이 생물을 잡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오랜 해양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선박에 탑재됩니다. 수면 레이더는 날치가 가까이 접근하여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흔적을 찾기 위해 수면을 끊임없이 스캔하며 빠른 움직임의 신호를 포착합니다. 동시에 유연한 동구조의 닫힌 그물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모방하여 물고기가 잡혔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함정으로 유인합니다. 숙련된 어부들은 수중 음향을 측정하는 데 있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기술을 활용합니다. 금속 갈고리로 선체를 가볍게 두드리면 진동이 물속으로 전달되어 물고기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재현합니다. 그물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순간 바로 갑판에서 분류 작업이 시작됩니다. 피부가 매끄럽고 손상되지 않았으며 길이가 7.87인치에서 9.84인치 사이인 날치만 보존됩니다. 만약 날치에 멍이 들거나 배가 터졌거나 비늘이 빠진 경우 즉시 폐기됩니다. 수분이 빠르게 손실되고 운송 중에 빠르게 부패합니다. 비 때문에 물고기가 얼어붙어서 다른 것들과 함께 무게가 늘어나니 적재량을 조정하세요.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냉동 보관용 컨테이너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조차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경쟁의 시작입니다. 이제 선정물의 신선도와 평판은 매 순간 결정됩니다. 생선은 얼음처럼 차가운 온도로 유지되는 해안가공 공장으로 즉시 이송되는데, 그곳에서는 사람과 기계가 쉴 새 없이 작동합니다. 공기는 차가워 보이지만 마치 시간 제약 속에서 작업하는 실험실처럼 강렬함과 정확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느러미를 완전히 펼친 채 비행 중 한가운데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고기는 자연스러운 반응, 힘, 그리고 신선함을 보여줍니다. 1만 마리 정도 되는 물고기 중 약 70-80%가 살아남습니다. 남은 품목은 버려지거나 낮은 등급의 가공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일본이나 대만 구매자들만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급 수산물 시장에서는 이것이 생존의 법칙입니다. 이 어획은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치면서 마치 고액의 도박으로 변모합니다. 모든 생선은 매 초마다 1센트라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공 과정은 현대적인 조립 라인에 따라 진행되며
모든 세부 사항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처리됩니다. 차가운 바닷물로 생선을 헹구면 이물질을 제거하는 동시에 생선 본연의 짭짤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빠르고 순하며 고급 레스토랑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은빛 껍질을 유지하는 초음파 탁상형 저울을 통과합니다. 그 후 생선은 색상 및 크기 센서가 장착된 자동 분류 시스템을 거칩니다. 프리미엄 품질의 생선은 두 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사시미는 진공 포장되어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필름으로 코팅됩니다. 다른 재료들은 영하 40도에서 급속 냉동됩니다. 모든 근섬유가 단 4분 만에 동결되어 근섬유의 질감, 단맛, 그리고 선명한 색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각 화물에는 어획물의 GPS 위치부터 보관 조건, 가공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품질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정직한 전문 공급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열대 해역에서 생산된 날치는 저온 유통망과 엄격한 품질 관리 덕분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쿄의 사시미, 가판대부터 뉴욕의 퓨전 샐러드,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 메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요리는 처음 바다에서 잡혔을 때와 같은 신선함과 풍미를 유지합니다. 재료의 신선함과 각 요리에 담긴 요리의 재능은 해안 공장부터 전 세계 고급 식탁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는 날치를 얇게 썰어 사시미로 만들고 숙성 간장을 곁들여 상큼하고 바다의 풍미를 담은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유럽에서는 지중해식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레몬버터를 곁들여 살짝 갈색으로 구워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섬세하면서도 세련된 에피타이저는 $45에 구입할 수 있으며 아보카도 무스를 얹은 날치, 토스트 한 마리로 구성됩니다. 어떤 조리법으로 조리하든 날치는 항상 세련된 식감, 높은 단백질 함량, 낮은 지방 함량을 유지하여 세계 최고의 요리로 손꼽힙니다. 날치알은 밥, 냉면, 샐러드 등의 토핑으로 사용하면 요리의 풍미와 색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날치알 특유의 바삭함과 은은한 짭짤함은 기름진 음식의 전체적인 맛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날치알은 일본과 한국 요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이며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날치 한 마리에는 단순한 낚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헌사이자 땀을 흘려야 하는 기술입니다. 48시간 경주가 끝났지만 인간의 바다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험이 흥미롭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더 멋진 경험을 위해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와 함께 이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공유하고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날치를 잡기 위한 경쟁은 인간의 기술과 정밀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섬세한 타이밍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수온, 달의 위상, 조수주기와 같은 환경 조건에 대한 이러한 높은 의존성은 전통적인 생계가 자연과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된 고대 지식이 현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겸허함과 동시에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중요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제한된 기간 내에 이처럼 막대한 양을 포획해야 한다는 압박은 세심한 규제가 없다면 남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날치는 산란기에 포획되기 때문에 생식 주기를 교란시켜 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해류와 수온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러한 기회의 창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날치와 날치에 의존하는 어종 모두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관행을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엄격한 어획량 제한,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그리고 개체군 재생을 위한 금어구역 순환 등이 포함됩니다. 더욱이 기술은 효율성 극대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생태적 책임을 보장하는 데에도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QR코드 추적 시스템과 엄격한 분류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날치 수확 이야기는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사례 연구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문화적 유산과 경제적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그 유산을 지탱하는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합니다. 국제적인 인식 제고,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자연의 리듬에 대한 존중을 통해 우리는 이 숨막힐 듯 아름다운 경쟁이 단순히 인간 노력의 업적이 아니라
바다와의 조화를 기념하는 축제로서 미래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